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언어를 갖다 이제 처음 접하게 됐을 때, 뭐 C 언어든 뭐 C++인 자바든 아니면 파이썬이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 선언들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자료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가장 첫 번째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언어로도 이제 충분히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C 언어에 맞게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초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입력 출력을 C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프로그래밍에 대한 C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접근하기 위해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기본 소스 코드를 가지고 C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문법들을 지켜가면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확장을 해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유형들의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문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자에 대한 입출력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 동작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형식화된 입출력, 그래서 C에서 거의 80% 이상 빈번하게 쓰게 되는 printf라든지 scanf 함수 계열들을 갖다가 좀 살펴본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갖다 배우기 이제 시작했는데, 모니터에다가 어떤 문자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 모니터에 대한 하드웨어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출력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6, 70년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래밍 그 개발자를 갖다 양성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요. 로우 레벨의 이제 컴퓨터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로우 레벨의 이제 그런 기본 베이스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기계어나 이제 어셈블리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고급 언어로 오면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갖다 양성하는데 기간이 짧아지죠. 이제 그런 로우 레벨의 이제 깊은 내용들을 갖다 몰라도 어느 기본 베이스만 알고 있어도 고급 언어로 이제 쉽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개발을 갖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자들하고 요 하드웨어 장치, 요 디바이스들에게 존재하는 이제 추상적인 계층을 갖다 논리적인 흐름을 갖다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나의 스트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입출력에 대한 다양한 스트림들을 갖다가 stdio.h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이쪽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시켜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출력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내부 동작 과정에서는 뭘 거치냐면 버퍼라는 임시 저장 장치를 갖다가 이제 공간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임시 저장 공간 같은 경우도 운영 체제가 필요한 가용 메모리 공간 중에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거든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을 갖다 알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이 헤더 파일에서 이제 이름을 갖다 이제 별칭을 갖다 지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서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표준 입출력 스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과 출력, 그래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공간들, 그리고 이제 모니터에다 출력하기 위해서 모아서 출력하는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표준 입출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로우 레벨 쪽에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IO 버퍼 0번, 1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 관련된 이 표준 스트림은 이제 버퍼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 에러는 버퍼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준 입출력 스트림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 베이스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도요,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도 그냥 이제 명령줄에서 이제 우리가 쭉 출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표준 입출력 정도,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정도, 요 이름 정도는 무조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텍스트로 봤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C를 갖다 이제 배울 때요, 입력 출력 스트림을 갖다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C 언어를 갖다 배웠을 때 초반부에서 배우는 것은 표준 입출력, 앞에서 봤었던 스탠다드 인풋이라든지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C 언어 초반 쪽에서 이제 보통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적재돼서 실행돼야 되는데,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적재시키기 위해서 표준 입력 버퍼라는 걸 갖다 기본적으로 거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모니터에 출력해 준다든지 할 때 이 표준 출력 버퍼라든지 이런 걸 갖다 이제 거치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C 언어를 갖다 이제 배우게 되면 보통 이제 다양한 이제 C 언어 책들이라든가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 거의 후반부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파일 입출력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C 후반부 쪽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휘발성이기 때문에 내가 저장한 데이터들이 프로그램 종료한다든지 전원을 갖다 끄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휘발성 저장 장치인 요 하드디스크에다가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우리가 요 반영구 쪽으로 데이터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그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가 파일 입출력 쪽에서 이제 보통 다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 적재시키고 이제 CPU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이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버퍼를 갖다 기본적으로 거치고요. 출력할 때도 이제 버퍼를 거치는데, 우리가 이제 그 C 초반에 거치는 이제 이 표준 입력 출력 버퍼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되자마자 바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성된 이 IO 버퍼를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파일 입출력 쪽 같은 경우는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적재하기 위한 임시 저장 공간인 버퍼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C에서 제공되어지는 함수 호출이라든가 이런 자동을 통해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생성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걸 갖다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 C 초반에서 하는 요 C 표준 입출력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로 접근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솔 입출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자 입출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출력에 대한 내부 동작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표현하게 되면, 자,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적재돼 가지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자, 문자 오직 한 문자만을 갖다가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갖다가 이 get차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요.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put차라는 함수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printf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줄에서 include stdio.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던 것처럼 get차와 put차라는 함수도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는데, 자, 사용자한테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자한테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키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겠죠. 그래서 뭐 마우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가요, 메모리에 바로 적재되는 게 아니고,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어디서 모아서 처리하냐면 표준 요 입력 버퍼에다가 기본적으로 모아서 처리한다. 그래서 이 개차라는 함수를 이제 버퍼라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모를 때는 사용자한테 키보드로부터 한 문자를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개차라는 함수는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읽어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들을 버퍼에 저장하고 그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문자를 개차라는 함수가 읽어온다 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바로 읽어오는 게 아니고 입력된 데이터, 키보드로 입력된 데이터를 버퍼에서 읽어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printf라는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제 메모리에 있는 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이 모니터에다 출력하려고 할 때 모니터에 바로 뿌려주는 게 아니고요. printf라는 함수든지 이 푸차라는 함수는 어디에다 출력하냐면 더 정확한 표현은 이 그 버퍼, 임시 저장 공간인 표준 출력 버퍼에다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 표준 출력 버퍼에 모아진 출력할 데이터들을 갖다 한꺼번에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이와 같은 내부 동작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한 문자만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푸차라는 함수를 갖다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이제 비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getH나 getH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et라는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자로부터 한 문자를 읽어드리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자, 얘네들은 버퍼를 거친다 안 거친다, 버퍼에 모았다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면 그걸 바로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이와 같은 함수. 그래서 get하고 getE의 다른 점은 버퍼를 거치냐 안 거치냐, 이런 차이점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 getH하고 getHE의 차이점은 여기 E라는 에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모니터에 getH는 사용자가 뭘 입력했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getHE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A라는 문자를 입력했냐 안 했냐,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함수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문자 입출력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든 거나 남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갖다 쓸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다양한 도구를 갖다 이용할 때도 뭐 스마트폰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 제품에 대한 사용 매뉴얼을 갖다 익히고 그 사용법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사용법에 맞지 않게 동작을 갖다 요청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한다든지 아예 실행이 안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자를 갖다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한 get하고 pu차도 결론은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 쓰기 위해서는 샵 include에서 stdio.h를 갖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헬로 월드를 갖다 찍는 메인 함수를 갖다 봤을 때 함수 원형, 함수 프로토타입을 갖다 보게 되면 int main void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메인 함수를 갖다 살펴봤던 것처럼 get라는 것은 함수 이름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 함수 원형을 갖다 이해하게 되면 요 함수를 갖다 쓰는 사용법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보면 이제 voi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get라는 함수는 이 함수를 갖다 쓰려고 할 때 사용자한테 어떤 입력값을 요구한다는다. 입력값을 굳이 줄 필요 없고요. 그냥 함수 호출, 함수만 쓰기만 하면 이 get라는 함수가 내부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갖다 읽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정해진 동작 과정을 갖다 했으면 사용자한테 뭔가 반환값을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get라는 함수의 반환값은 int, 즉
읽어온 한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넘겨준다 라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이제 한 문자를 갖다 읽어오기 때문에 인트가 아니고 그 캐릭터 개차 이렇게 이제 함수를 갖다 설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다 품을 수 있는데, 캐릭터형도요 CPU를 갖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CPU라든가 이런 컴퓨터 성능을 갖다 이제 CPU하고 메모리 성능 갭, 속도 차를 갖다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이제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캐릭터형도 인트 4바이트로 처리한다. 패딩 바이트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갖다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은 차후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개차라는 함수는 오직 한 문자를 읽어와서 그 읽어온 문자에 대한 뭐를 넘겨준다? 아스키 코드 값을 넘겨준다 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푸차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오직 한 문자만을 갖다 출력해 준 함수예요. 그래서 쓸 때는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문자를 갖다가 요 가로 안에다가 명시해 주는데, 내가 이제 그 작은 따옴표를 묶어 가지고 작은 따옴표 A에서 이렇게 넘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종수형 데이터로 해서 65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로 명시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푸차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65라고 종수값을 넘겼어요. 그러면 프린트F에서 %C라는 변환 코드를 쓰는 거하고 똑같이 그 정수값하고 일치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로 변환해서 출력해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력한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갖다가 기본 반환 값으로 우리한테 넘겨준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개차라 함수는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읽어드린다. 그리고 푸차라 함수는 표준 출력 버퍼에 한 문자를 출력한다. 그래서 이 표준 입력 버퍼와 표준 출력 버퍼에 이제 이 중간 저장, 임시 저장 공간을 거쳐 가지고 입출력이 발생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계에서는 이 푸차고 개차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뒤쪽에서 이제 그 C 후반부 쪽에서 파일 입출력 쪽에서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돼야 돼요. 요 대문자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설명하려게 되면 구조차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파일 입출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C 그 후반부 쪽에서 이제 파일 입출력 쪽에서 이제 깊이 다루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푸차하고 이제 개차를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개시하고 이제 푸시 정도만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이 개시도요 개차라는 함수하고 똑같이 오직 한 문자만을 갖다 읽어드리는 함수고요. 자, 푸시도 이제 오직 한 문자만을 갖다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자, 개시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하고 다르게 사용자한테 입력값을 요구해요. 어떤 입력값을 요구하냐면,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어느 버퍼에서 읽을 건지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이제 앞에서 봤었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이 표준 입출력에서 이 표준 입력 버퍼하고 표준 출력 버퍼는 내가 생성시키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하고 출력할 데이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자동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이 그 보조 기억장치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읽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버퍼를 임시로 내가 수동으로 생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요 get이란 함수가 사용자로부터 한 문자를 갖다 읽어오는데,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 한 문자를 읽어올지 아니면 요 파일에서 한 문자를 읽어올지, 그러면 둘 중에 어디에서 읽어올 건지를 내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get는 이 여러 개의 버퍼 중에서 내가 A라는 버퍼에서 읽어올게요, 아니면 B라는 버퍼에서 읽어올게요, 이거를 지정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get라는 함수는 오직 이 표준 입력 버퍼에서만 읽어오도록, 딱 하나에서만 읽을 수 있도록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죠. 그래서 get와 get차라는 함수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푸시도 마찬가지예요. 푸시도 출력할 때 내가 표준 출력 버퍼에 출력할지 아니면 내가 수동으로 생성한 파일 버퍼에 생성할지 내가 이 출력하려고 한 문자를 어디에 출력할지를 갖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get차와 put차의 차이점이다 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get차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get시 해가지고 여기다가 stdin 표준 입력 버퍼 뭐요? 자, get시가 한 문자를 읽었는데 어디서 읽고겠다? 표준 입력 버퍼에서 읽고겠다. 이렇게 작성한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ut차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push라는 함수를 통해서 한 문자를 출력하는데 어디에다 출력하겠다? 표준 출력 버퍼에 출력하겠다. 그래서 get차와 put차는 표준 입력 버퍼, 표준 출력 버퍼 오직 여기에만 입력 출력할 수 있도록 정해진 함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nGetC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 이제 출력한 걸 갖다 이제 대대로 넣는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동작 과정을 갖다가 기본적인 거치는 함수다 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림이라는 내용이 뭐고 입력 출력을 하기 위해서 내부 동작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강의 자료 이제 연습 문제로 예제로 다 작성이 된 내용들이니까 자, 그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현재는 그냥 실행만 딱 시켜보면요. 이제 컨트롤 F4를 갖다 눌러가지고 내가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딱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켰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자동 생성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출력할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기 위한 표준 입출력 버퍼는 자동 생성된다 라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해주기 때문에요. 그 버퍼가 생성된 메모리 공간이 1000번지일지 2000번지일지 3000번지일지는 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모리 공간을 IO 버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요?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요 이름.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제 IO 버퍼 0번, IO 버퍼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쓰려면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을 갖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get차하고 put차라는 함수도 기본적으로 쓰려면 뭐를 갖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겠어요? 샵 include standard input output 헤더 파일 요거를 갖다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당연히 내가 이제 한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가장 단순한 예제로 이제 작성됐기 때문에 그 입력받고 출력하는 그 한 문자를 갖다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 ch를 통해서 변수 선언을 함으로써 메모리 할당. 그래서 이제 변수와 자료형 부분에서 아주 빈번하게 반복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한 문자를 갖다 입력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실행 결과 값을 딱 보면 printf 문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 뿌려주고요.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입니다. 커서가 자, get차라는 함수는 사용자 키보드에서 직접 읽어온다겠습니까? 아니면 버퍼에서 읽어온다겠어요? 자,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가 버퍼에 저장되면 그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를 갖다 읽어온다겠어요? 자, 그러면 get차라는 함수가 한 문자를 읽어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A라는 한 문자를 입력했어요. 분명히 나는 키보드로 한 문자를 입력했는데 커서는 계속 깜빡깜빡입니다. 또 B를 갖다 입력해 볼까요? 그래도 깜빡깜빡이에요. C를 갖다 입력해 볼까요? 깜빡깜빡입니다. 아니, 분명히 get차라는 함수는 오직 한 문자만 입력해 한다고 해서 내가 키보드로 벌써 세 문자를 3개씩이나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커서로 깜빡깜빡입니다. 언제까지? 사용자가 엔터 값을 칠 때까지. 자, 내가 키보드로 A, B, C를 갖다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키보드로 입력한 A, B, C를 어디로 보내줘야 돼요? 버퍼에 보내줘야 되죠. 버퍼에 보내주기 위해서 뭘 쳐야 됩니까? 엔터를 쳐야 그때 이 A, B, C가 한꺼번에 어디에 입력된다? 버퍼에 입력됩니다. 그러면 그 버퍼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입력된 요 A라는 문자를 누가 읽어온다? get라는 함수가 읽어와서 그거를 어디에다? 요 ch에다 저장한다. 그러면 이 ch는 A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97이라는 값이 비트 패턴 1010으로 해서 요 ch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 ch가 가지고 있는 이 97이라는 값을 갖다가 푸 캐릭터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푸 캐릭터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이제 여기다가 제가 문자 A를 갖다가 내가 소문자 A를 갖다 이렇게 입력했죠. 제가 키보드로 자 ABC가 입력됐지만 가장 첫 번째 읽고 들어온 것은 A라는 문자니까 그러면 자, 요 CH가 저장하는 것은 이제 그 소문자 A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작성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7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97이라는 아스키 코드 값하고 일치하는 요 A라는 문자를 갖다 그냥 뿌려주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여기 소문자 A 내가 만약 아스키 코드 값을 몰라요. 모르면 자 A라는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묶었죠. 그러면 이 A라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즉 97이 이 푸차라는 함수한테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h가 A라는 아스키 코드 값 97을 가지고 있고 직접 종수 데이터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없으면 A라는 문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A라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처럼 백슬래시 n 우리가 이제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우리가 한 줄을 떨어뜨리는데 이 백슬래시 n이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솔직히 백슬래시 n이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까지 우리가 그 솔직히 애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형태들 그래서 모든 문자 아스키 코드 값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뭘로 묶어라? 작은 따옴표로 그냥 묶어주시면 이 아스키 코드 값하고 일치하는 값이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기억하고 있다면 10이라는 값으로 그냥 주셔도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을 갖다 좀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 아까 키보드 상에서 제가 A, B, C를 갖다 입력했는데도 커서가 깜빡깜빡 했어요. 뭐 할 때까지? 백슬러시 n을 갖다 입력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커서에 깜빡깜빡 했던 걸 갖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준 입력 버퍼에다가 문자를 3개 입력했어요? 4개 입력했어요? 자 분명히 키보드로는 A, B, C 3개를 입력했죠. 근데 이 버퍼에 보내주기 위해서 뭐를 쳤어요? 엔터, 백슬러시 n, 확장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도 결론은 한 문자다. 그래서 내가 A, B, C라는 문자를 갖다 하면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표준 입력 버퍼에서는 총 몇 개? 4개의 문자가 저장된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앞에서 봤었던 그림을 갖다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A, B, C를 갖다 입력하고 엔터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표현했을 때 여기다 뭐예요? 백슬러시 n 자 백슬러시 n도 버퍼에 들어간다. 이거를 갖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백슬러시 n이 나중에 후반부 쪽에서 스캔F 함수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되기 때문에 내가 표준 입력 버퍼에 입력할 때 엔터 값을 입력한 것도 한 문자로 버퍼에 저장된다 라는 걸 갖다가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거를 갖다 이제 그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한번 좀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직 한 문자만 입력받고 출력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요. 이제 2개의 문자로 2개의 문자를 갖다 입력해서 출력하는 걸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왜 이렇게 확장하냐? 결론은 백슬러시 n이라는 이제 한 문자가 버퍼에 입력된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개의 문자로 우리가 설명하는 형태를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2개의 문자를 갖다 입력받아서 저장하려면 ch1과 ch2 2개의 문자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뭐 두 개의 문자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get라는 함수를 갖다가 뭐 두 번 하면 두 번 읽어오지 않겠냐라고 하겠죠. 분명히 A, B, C 했지만 요 get차가 A를 읽어와서 A를 저장하고 요 get차가 뭐예요? B를 갖다 B를 갖다 입력해서 그걸 어디에 저장해? A에 덮어 써버리죠. 그러면 이 ch라는 변수는 기존에 읽어왔던 A라는 변수를 데이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각각 따로따로 저장해야 기존 데이터를 갖다가 그대로 읽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ch1과 ch2 두 개의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캐릭터형 변수를 두 개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온 문자는 ch1에 두 번째 읽어온 문자는 ch2에 해서 요거를 갖다 출력하기 위해서도 ch1과 ch2로 이렇게 이제 얘를 갖다가 ch2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게요. 자, 읽어온 두 개의 문자를 갖다 내가 출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첫 번째가 이제 A를 갖다 읽어오고 두 개를 B를 갖다 읽어오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자, 이 소스 코드를 갖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오직 한 문자에서 이제 문자를 두 개를 확장했어요. 자, A, B 하고 엔터를 칠게요. 분명 두 개 했죠. 그러면 ch1에 A, ch2에 B가 저장됐어요. 별 문제 없이 동작되죠. 그러면 자, 이거를 한 줄로 연속해서 두 개의 문자로 입력하지 않고요. 이거를 두 줄로 입력해요. A, B 두 줄로. 그러면 두 줄로 입력하기 위해서 A하고 엔터를 딱 쳤다고요. 나는 분명히 A라는 문자 하나밖에 입력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죠. 자, 여기서 자, 내가 A하고 뭘 쳤어요? A하고 엔터를 쳤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버퍼에 보내주기 위한 이 백슬래시 n도 어디에 들어간다겠어요? 표준 입력 버퍼에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자, 이 표준 입력 버퍼에 A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개차가 표준 입력 버퍼에 갔더니 내가 읽을 문자 A가 있죠. 그래서 A를 읽어와서 ch1에 저장했다고요. 그러면 자, 이제 표준 입력 버퍼에 남아있는 문자는 뭡니까? 백슬래시 n이죠. 두 번째 개차가 표준 입력 버퍼에 갔어요. 자, 두 번째 개차는 커서가 깜빡깜빡이면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표준 입력 버퍼에 읽어올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get차라는 함수는 표준 입력 버퍼가 비어 있을 때만 뭐예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하지. 표준 입력 버퍼에 읽어올 문자들이 많으면 표준 입력 버퍼에 읽어오면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차는 뭘 읽어오냐면 이 표준 입력 버퍼에 있는 이 백슬러시 n을 한 문자로 읽어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백슬러시 n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제가 다시 아까 실행했던 걸 다시 하면 A 엔터 딱 했어요. 자, A 엔터를 갖다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A를 갖다 출력했죠. 자, 두 번째 ch2도 출력이 되는데 어쩝니까? 여기 한 줄 떨어지죠. 왜? 백슬러시 n이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 값 10이 넘어갔죠. 자, 요거를 주석을 처리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분명히 이제 엔터 값이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A 엔터를 딱 했어요. 자, 한 줄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죠. ch2를 갖다가 이제 출력을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이 ch2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갖다 알 수 있어요. 백슬러시 n이라는 엔터 값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A 엔터, B 엔터, 자, 이런 식으로 A 엔터, B 엔터 입력을 두 개의 문자를 한 줄로 연속해서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입력했을 때 이걸 이렇게 입력이 된 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get차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면 자, 내가 A 엔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A를 ch1에 저장하고 두 번째 get차는 뭘 읽어오겠어요? 이 엔터 값을 읽어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12번째하고 13번째를 했을 때 이 버퍼는 비어 있으니까 이 세 번째 get차가 뭘 요구하겠어요? 사용자한테 입력을 요구하겠죠. get차라는 함수는
버퍼가 비어있을 때만 하니까 A 엔터. 자,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저 커서가 깜빡깜빡 이유는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커서가 깜빡깜빡인다? 버퍼, 표준 입력 버퍼가 비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용자한테 키보드로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형태들이다. 그래서 저 커서는 표준 입력 버퍼가 비어 있을 때 이제 출력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B하고 엔터 딱 할까요? 그러면 자, A하고 B 아까 이제 주석 처리했던 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하면 자, A하고 B를 연속해서가 아니고 A 엔터 B 엔터 A, B를 이렇게 그래서 요 엔터 값도 한 문자로 입력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개차란 함수에서 이 엔터 값은 굳이 이제 변수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이제 저장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죠. 내가 이제 이 개차란 함수가 읽은 걸 갖다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변수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면 된다.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엔터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요걸 갖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비표준 입출력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헤더 파일이 틀립니다. 콘솔 뭐 인풋 아웃풋 콘 io.h 샵 인클루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GNU 리눅스하고 맥 OS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이제 지원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눅스에서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갖다 이제 코딩을 한 다음에 이제 컴파일 했을 때 뭐 이런 파일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에서만 제공되어지는 이제 비표준 입출력 함수.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언더바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부터는 언더바 getch 이 앞에다 이렇게 이제 언더바를 이제 붙여 주셔야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까지는 그냥 언더바 없이 getch, push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부터는 언더바를 붙이지 않으면 에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실습 환경 구축되어 있는 실습실에 이렇게 보면 2015나 2017이 대부분 많이 깔려 있고요. 2019가 깔려 있는 데도 있고요. 이제 버전별로 약간 상이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직 한 문자를 갖다 입력받고 출력하는 건데 얘네들은 버퍼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KB 힛 같은 경우는 이제 키보드에 눌림이 발생됐냐 안 됐냐 여부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 눌림이 발생이 됐을 경우는 0 이외의 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환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자, 버퍼를 거쳐서 읽어드리는 거하고 버퍼를 거치지 않고 읽어드리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스 코드를 딱 보면 자, 요 개찰한 함수 요거는 이제 버퍼를 거치지 않고 버퍼를 이제 거치고 이제 사용자 한 문자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거고요. 자, getch하고 getche 그래서 이 언더바 getch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 에코 기능이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자 A를 갖다 입력한다고요. 자, 문자 출력해 가지고 A만 이렇게 출력됐죠.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그 푸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했는데 자, 내가 여기다가 A를 입력했어요. 근데 내가 입력한 A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getch는 언더바 getch는 버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력하는 거고요. 자, getch 언더바 getch하고 다르게 getch 이제 언더바 getch 이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get하고 똑같이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getch하고 getch 이 함수를 쓸 때는 제가 엔터를 안 쳤어요.
그냥 오직 한 문자를 입력하면 바로 그거를 갖다 이제 입력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버퍼에 보내주기 위해서 엔터 값을 쳤다 안 쳤다 엔터 값이 필요 없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실행 결과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솔 입출력 샵 인클루드에서 이거는 비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리눅스나 맥 OS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오직 한 문자만 입력받고 출력하는 여러 개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입출력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기본적인 동작 과정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갖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좀 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갖다 제공해주는 C에서 거의 이제 입출력을 할 때 80% 90% 이상 가장 많이 쓰는 게 printf하고 scanf라는 함수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내용이 좀 많은 내용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입출력에 대한 기본 동작 원리를 갖다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진행될 형식화된 입출력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갖다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